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질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주택 폭층 내부 계단의 난간 높이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테크니컬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부 계단에서의 이 난간 높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외에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일반 사무소라든가 일반 건축물의 내부 난간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를 하니까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야 앞으로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준공검사 때 꼭 체크하는 옥상이나 베란다, 발코니, 이 난간 높이에 관련된 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자, 건축법에서는 이 옥상이라든가 외부 공간에 대해서 난간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독자분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복층구조, 그러니까 주택인 것 같습니다. 주택에 1층이 있고 2층에 이렇게 복층이 있는 구조에 복층 구조의 이런 난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같이 공부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근생이나 일반 건축물 내부 계단의 난간 높이에 대해서 좀 같이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에서 이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어디 나오냐면은 건축법 시행령 40조에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에서 이 난간에 대한 규정이 제 40조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옥상 광장 등의 설치, 여기서는 옥상 광장 2층 이상층의 노대, 또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설치하는 베란다 난간이라든가 뭐 테라스 난간이라든가 좀 위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은 이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구독자분이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내부입니다. 내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질문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1.2m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난간에 대한 규정이 40조에서만 나오는데 높이가 1.2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건축물 내부 규정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옥상 광장이나 노대 등 난간 높이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따지다 보면은 난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간살. 이 난간을 만들 때 난간의 이런 살이 부분이 난간살이라고 얘기하죠. 난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난간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난간살도요,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고 이 난간살의 이 간격이 얼마인지 이 부분은 건축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에 없다. 자, 그리고 난간 형태 규정도 없습니다. 난간 형태를 하면은 세로형, 또 가로형, 또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이런 난간 형태 규정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에 내부 난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난간살이나 난간 형태나 내부 난간의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규정을 혹시 알고 있는 분은 이 영상 댓글에 좀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규정이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령에 이 규정이 안 나와 있다면은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현장에서 분쟁이 생겼다, 혹시 또 사고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에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이 난간 규정을 다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한 부분처럼 옥상 광장, 베란다, 노대 이런 부분에서는 1.2m라고 규정이 나와 있지만 내부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난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로형 난간입니다. 통상 우리가 건축물을 볼 때에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처럼 이 세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난간살을 세로로 만들어서 설치한 난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세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세로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뭐냐면 이 난간살의 이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난간은 가로형 난간입니다. 가로형 난간. 아무래도 세로형 난간보다 가로형 난간이 그래도 좀 미적으로 괜찮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난간살이 많이 보이면 좀 촘촘하고 약간 좀 이 수용소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형 난간은 미적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형으로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생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이 가로형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로형 난간으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각 지자체별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난간의 형태를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놓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각 지자체별로 이 난간에 관련된 형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 지자체 조례를 좀 살펴보시든지 아니면 각 구별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 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이런 난간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 난간의 형태라든가 난간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단순히 옥상에 설치하는 난간만 1.2m로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준공검사를 하든지 건축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법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법령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법령을 보고 참조를 하고 그 법령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건축법 해설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택법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제가 주택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택 건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법령이 나오는데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고 계단의 단 높이라든가 단 너비라든가 계단 참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우리가 아파트를 설계를 할 때에 이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주택건설 기준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주택건설 기준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명확하게 이 적용 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적용 범위.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련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게 3조에 나옵니다. 3조에. 3조를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 아니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또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부분들도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우리가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바로 3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2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주택건설 기준에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을 이 주택건설 기준에 준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이 준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즉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없지만 주택건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건축법에다가 준용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준공검사라든가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건축법에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법령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즉 내부 난간 기준, 즉 내부 계단의 참이라든가 이 옥상층의 계단의 제일 높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난간 규정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건설 기준에 관련된 규정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난간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사용 승인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난간 규정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건설 기준 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건설 기준 18조를 보면은요, 난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항을 보시면은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나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파트 단지 내에 건축물,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물이기 때문에 뭐 내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이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또 유리로 설치하는 난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안전 유리를 사용을 해서 강도나 내구성을 맞춰라. 그리고 안전한 구조로 설치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내에도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목재도 우리가 허용을 해주고 있다. 자,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즉 복층형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내에 난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재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은요,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여기 구체적으로 치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난간의 높이가 나오죠. 난간의 높이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즉 1.2m입니다. 1.2m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옥상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똑같다. 자, 그래서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을 해야 되고요. 다만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그리고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즉 계단 참에 설치하는 난간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즉 계단 내부에 설치하는 난간, 즉 계단을 오르다 보면은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을 잡고 안전을 유지를 하는데요. 그 난간의 높이를 90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중간에 참이 있잖아요. 그 참이라든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험이 적은 장소입니다. 위험이 적은 장소.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 뭐 꼬마 빌딩이나 상가의 내부 계단이 위험이 많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위험이 많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는 90cm이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 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120cm, 즉 1.2m가 아니라 90cm로 할 수 있다라고 이 주택건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난간의 간살의 간격입니다. 간살의 간격, 즉 난간과 난간 그 사이에 간살의 간격은 안목지수 10cm 이하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난간과 난간이 있으면 이 안목지수이기 때문에 이 난간살을 빼고
순수하게 오프닝 되는 공간이 10cm 이하이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10cm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난간이 다 세로형으로 되어 있죠. 세로형으로 되어 있고 10cm 이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린이같이 머리가 작은 경우에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10cm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즉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이 규정에 맞춰서 난간의 규정, 또 난간 간살의 간격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건축법에서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법에서도 그러면은 난간 간살의 간격을 10cm 이하로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또 별도로 본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사례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준층 계단인데요. 내부 계단입니다. 그래서 내부 계단을 보시면은 계단의 왼쪽에 이렇게 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의 난간은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 90cm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 기준의 규정에 맞춰서 90cm로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현장에서 법령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90cm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의할 부분이 최상층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최상층 보면은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되겠고요. 자, 계단을 오르내리락 할 때 이 부분은 90cm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2m를 우리가 준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단의 난간과 계단 참이 아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2m 이상의 난간의 높이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중소규모 건축을 보면은 항상 꼭대기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튀어 올라와 있어서 1.2m 이상으로 맞추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은 계단이 아니고 내부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1.2m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1.2m, 1.3m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3m 되면은 안전한 느낌이 있고요. 약간 좀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1.2m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 계단에 관련된 난간 높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이 창문의 높이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건설 기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 그 높이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가 110cm, 즉 1.1m입니다. 1.1m, 1.1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 발코니라든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3층 이상인 주택의 창 같은 경우도 1.2m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단서 조항이 뭐라 나왔습니까?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창대가 있죠. 이 부분이 창대입니다. 창대까지의 높이가 1.1m라면 예외로 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 창문의 설치 높이는 1.1m까지 봐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1.1m 아래로 창문을 설치를 한다면은 난간을 대야 됩니다. 난간을 대야 된다. 이 난간 부분도요, 건축법에서는 이 오피스텔 관련된 난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택에 관련된 이 난간 높이, 즉 내부에서의 보는 난간 높이의 규정이 1.2m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내부에서 내부 규정이 1.2m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창문을 바닥까지 내려오게 한다면 여기에서 추락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1.2m까지 만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고 바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 창대 아래 벽이 1.1m라면은 이 난간 규정을 제외하겠다. 이 내용이 주택건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설계할 때 창대 아래까지 최소 1.1m가 나와야만 이 난간을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원룸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난간을 설치하기 싫어서 이중창 시스템으로 이렇게 창문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룸 내부는 이 부분이 다 열리지만 외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바로 픽스창이죠. 픽스창이어서 안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섰을 때 이 난간의 높이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붉은 선이 난간 높이가 되는데 이 부분의 높이가 이제 창대라고 보는 거죠. 창대. 창대라고 본다면은 1.1m까지 이 주택건설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1.1m의 규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내부창, 외부창 다 열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난간의 형태는 수직형, 수평형이 있습니다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우리가 중소규모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가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지자체 조례를 보든지 아니면은 건축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가 110cm, 즉 1.1m, 1.1m의 이 규정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주택에 관련된 난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창 같은 경우는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십자창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유리로 설치를 해서 좀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경우가 최근 아파트 인면 디자인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막 난간을 막 설치를 했잖아요. 이게 좀 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안전유리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거실의 문을 열었을 때 앞에 안전유리가 1.2m 높이까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또 1.2m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뭐 현장에서 따지고 뭐 1.1m가 맞냐, 1.2m가 맞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건축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택건설 기준에 맞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준용을 하는 겁니다. 준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허가권자도 이 내용을 보시고 인허가에서 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최근에 짓는 공동주택의 외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이 유형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은 픽스가 되고요. 위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위의 창이 열리기 때문에 이 높이, 즉 창대 높이가 1.1m까지 지켜야 된다. 즉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이 창대 높이는 1.1m 이상을 설치한다면은 난간 규정 1.2m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창문이 다 열리게 된다. 다 열리게 되면은 1.2m 규정을 준수를 해서 여기에다가 안전유리를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난간이 이게 또 오래되면은 녹이 슬고요. 녹물이 또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최대한 난간을 설치 안 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설계할 때 이 규정도 좀 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난간에 관련된 규정을 쭉 봤는데요. 이 건축법에서 내부 난간에 관련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련된 규정을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준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부 계단의 난간은 90cm고 창대는 1.1m 그리고 그 외의 조항은 다 1.2m 규정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이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한 번 더 여러분이 잘 협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까지 구독자 질문을 가지고 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